식당가나 금융가, 학원가 형식으로 들어서게 될 것 같은데, 특히 학원가로서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주변에 자사고와 그 다음에 국제학교 이런 게 같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고급 학원가로서 들어서기에는 딱 건물 규모도 그렇고 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수익률은 대략 한 4%에서 5%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물건 같아서 현장을 좀 다녀왔고요.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송도의 상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 송도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송도 같은 경우는 일단 벌써 꽤 오래된 이제 상권이 됐습니다. 그 되게 이제 유명하게 새롭게 신시가지로 만들어진 3개 자유경제구역 중에서도 사람들이 선호가 가장 높은 곳이었죠. 그런데 일단 송도는 현재 상권이 좀 어렵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우선 개발 계획대로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컸던 게 여기 그 커네러크라고 있었죠. 커네러크라고 있었던 상가가 뭐 이제 유명 연예인도 많이 사고 또 TV 방송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권이 발달을 안 했어요. 이 상권을 보면은 왜 송도 상권이 덜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상가 바로 앞으로 원래는 큰 대규모 업무지구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되고 무려 10년 이상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상가만 보면은 송도 상권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송도 상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지금 송도 상권에 괜찮은 상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군데 상권이 가장 지금 많이 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송도를 크게 보면은 우선 이쪽 트리플 스트리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이쪽 주변으로 송현아 상권이라고 해서 꽤 크게 최근에 많이 발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천대 입구역 주변으로 해서 롯데몰이 들어오면서 이쪽 블록도 새롭게 이제 뜨는 상권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두 군데 다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돌아본 상권은 이 송도 센트럴파크 앞쪽으로 해서 그 이제 아파트 구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12,000세대 정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그래도 지금 현재는 가장 오래됐고 또 센트럴파크가 유명해지면서 이 앞쪽으로 또 이제 그 주상복합 단지 상가들과 뒤쪽으로 이제 학원가처럼 형성되는 상권들이 조금 그래도 발달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지구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세 군데 지역 상가들이 힘들었던 거는 송도가 힘들었던 거는 아직까지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공사 중이고 개발 중인 데들은 상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송도 안에서도 이 단지가 잘 갖춰져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들은 그래도 상권이 많이 자리를 잡았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상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송도 상가의 분양가들이 생각보다 거품이 끼진 않았어요. 전용평당 최근에 분양하는 상가들도 한 1층 기준으로 7천에서 8천, 6천 이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 다른 신도시 상가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가격대의 매물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송도는 워낙 유명한 국제학교와 명문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네네. 이곳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저희가 돌아본 지역이 바로 그 명문 국제학교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잘 갖춰진 바로 송도 1지구 주변 센트럴파크 주변의 아파트들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2007년, 8년 이때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년이 넘은 아파트들이죠. 이 아파트들이 30평대 기준으로 대략 한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 특징을 보면 여기 송도에는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최드윅 스쿨이라고 이 최드윅 국제학교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포스코에 직접 운영하는 자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쭉 같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명문 학군으로서도 자리를 잘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이 학군 수요나 그 다음에 여기에 좀 고급화된 이미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12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쪽 주변에는 여기 더프라우라는 단지, 그 다음에 월드마크 여기 프루지오라는 단지, 여기는 또 재밌는 건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있는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가격 차이가 좀
약간 차이가 큽니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평대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선의 매물이 있는데 이 안에 오피스텔은 한 30평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30평대 아파트 사이즈 정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4억대 정도거든요. 근데 월세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요 오피스텔들이 좀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 더 프라운 오피스텔은 되게 유명했어요. 2007년도에 분양을 할 당시에 2,800대 1이 넘은 사상 최대의 경쟁률이 나온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매매가는 그 당시 분양가와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좀 아쉬운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은 송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사실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거든요. 괜찮게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역시나 답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다양하고 많은 학원들이 아파트와 학교 주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네네. 보았는데요. 예. 이곳의 학원과 상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송도 109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109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상가는 지금 제가 네모 표시를 한 이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송도 학원과 검색하면 바로 이 지역이 뜨게 되는데요. 이 지역 상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원래 상업용지긴 한데 어민 보상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간척지역, 그러니까 땅을 메꿔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지역인데 원래 여기 이제 어민들이 생활을 하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민들한테 어업권을 택지로 보상해줬던 대표적인 곳인데, 그 택지로 보상을 할 때 이 상업용지들을 이제 보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업용지들이 이제 어업권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가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건물들이 하나, 둘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됐고, 또 주변 배후 아파트가 1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고, 또 여기에 그래도 좀 약간 생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원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가들이 들어설 때마다 상층부는 학원, 1층부는 식당가 및 약간 카페나 이런 식의 이제 근생시설들이 들어오고, 상층부는 학원 병원으로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재밌는 건 학원 병원들 수요에 의해서인지 상층부들이 거의 공실 없이 쭉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보이냐면 목동의 학원가나 그 다음에 대치동의 학원가 같은 느낌도 나면서 좀 더 신시가지답게 안에 가로수길 같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걷기도 좋고 신도시 같게 좀 더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들 임대료 수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거 상권 이상의 가치는 나오더라고요. 1층 상가 기준으로. 이 센트럴파크 앞으로 있는 이 푸르지오나 더샵 아파트 단지 상가들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1층 기준으로 한 30만 원 가까이 형성이 돼서 일반 A급 상권 기준의 상가만큼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한 20만 원 내외, 그러니까 10평 기준으로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에서 카페나 식당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층부는 오히려 전 1층보다 상층부에 좀 더 관심이 많았는데, 상층부는 30평대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임대료. 그러니까 학원들이 하나씩 자리를 차면서 빈 곳이 없이 사무실이나 학원들로 다 맞춰졌고, 매매가 대비 분양가, 또 분양가 대비 임대 수익률 따져보니까 한 5% 정도 선, 상층부는 1층은 한 3에서 4% 수준 정도 선에 거의 공실 없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투자로 나선다면 안정적으로 되게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최근에 법인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법인분들이 비과밀 억제권에 투자하기에 괜찮은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송도 109 마지막 학원과 주상복합 상가 분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이곳의 분양 가격과 투자 가치는 어떠할까요? 예, 지금 여기 어민 용지들이 상가들로 하나씩 거의 입점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최근에 이제 시행사들이 이 어민 용지 땅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상가로 분양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규모들이 다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로 하나씩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상가가 하나 있어서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더 프라우 앞에 보면은 코롱 하늘채에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1, 2층 상가, 그리고 3층부터는 아파트 형식으로 공급이 됐던 건물이었는데, 여기에 상가들을 좀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분양가 시세를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1층 기준으로는 전용평당 한 7천에서 8천만 원, 좀 단지 수도 있고 규모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갖춰졌던 것 같고요. 2층 기준으로는 전용평당 한 3천만 원 선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층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가들의 임대료 수준을 보면 한 3에서 4% 정도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가나 금융가, 학원가 형식으로 들어서게 될 것 같은데 특히 학원가로서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주변에 자사고와 그다음에 국제학교 이런 게 같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고급 학원가로서 들어서기에는 딱 건물 규모도 그렇고 또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수익률은 대략 한 4%에서 5%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물건 같아서 현장을 좀 다녀왔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